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주제는 바조 매직 블럭 스펀지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방송이나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질문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 하나 꼽으라고 하면 1위가 단연 바로 이 매직 블럭 스펀지입니다. 아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애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저도 저희 집에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놀라운 효과를 늘 항상 감탄하며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의 위험성이 있는지 안전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성능은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미 다 겪어보셨죠? 정말 보통 뭔가 우리가 이물질을 닦으려고 하면 보통 어떤 걸레 같은 데 세제를 묻혀서 뭐 닦기도 하죠. 근데 그러다 뭐 세제를 묻혀서 닦을 수 없는 환경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매직 블럭 스펀지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이런 어떤 세제 없이도 그냥 마찰력에 의해서만 저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제가 매직 블록 이 회사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뭔가 홍보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 그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예전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커피 뚜껑이 여러분들 폴리스타이렌이라고 불리우는 소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딱딱한 플라스틱을 만들 때 어떤 발포 공정을 거치게 되면, 그러니까 기체를 불어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티로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원리로 멜라민 수지라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체를 불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넣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체를 발생시켜서 발포 공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그런 매직 블럭 스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정을 추가하면 저렇게 성질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논란이 뭐냐면, 역사는 바로 여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멜라민 수지 이런 플라스틱은 어디 많이 쓰인다고 그랬었죠? 바로 이런 그릇, 뭐 짬뽕 그릇, 우동 그릇, 뭐 유아용 식기 등에 아주 널리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로 만든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포름알데히드와 멜라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이런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랬죠. 팔팔 끓는 뜨거운 거를 이제 담게 되면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미반응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다. 결국 그걸 우리는 먹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 식약처에서도 균열이 많이 생기면, 흠집이 많이 생기면 이런 용출량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좀 흠집이 많이 생기면 버려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식약처에서조차.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멜라민 수지니까 역시 포름알데히드가 빠져나와서 위험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그런 영상이나 어떤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결론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유해성은 갖고 있죠. 포름알데히드가 미반응 물질이 있는데 사용 환경을 봐야 돼요. 사용 환경은 몇 도죠? 여러분들 이거를 일상적으로 그냥 쓰시죠? 아니면 욕실 청소할 때 뭐 온수를 틀어놓고 이렇게 문지르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거지할 때 온수를 틀어놓고 문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온수라고 하는 게 보통 40도 전후입니다.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 50도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럼 정말 뜨겁기 때문에 보통 40도 전후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40도 전후에서의 용출 가능성, 또 용출량을 보면 용출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 나오면 나온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해봤는데 포름알데히드가 이런 일반적인 온수 조건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위험성을 경고했던 거는 팔팔 끓는 음식들, 정말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식약처에서도 이런 뜨거운 음식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은 여러분들 무시하시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근거 자료를 좀 공개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40도 조건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만약 안 나오는데 나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 설거지 할 때 이 좀 빠져나왔어요. 근데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로 이게 씻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포르말데히드가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그냥 씻겨 내려가요. 욕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발생해도 발생한 순간 다 물에 이렇게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용 환경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포르말데히드는 우리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마음 놓고 써도 되는 걸까요? 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이 영상을 안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하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괜찮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매직 블록 스펀지는 특징이 뭐죠? 일반 예를 들어서 멜라민 수지 그릇이랑 다르게 그릇은 조직이 굉장히 치밀해요. 굉장히 조직이 치밀합니다. 근데 이거는 발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세한 기공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예. 그래서 실제 표면적이 이제 넓습니다. 또 이렇게 표면에도 이 포가 구멍이 많이 생겨 있다 보니까 마찰력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여기에 긁혀서 달라붙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표면적이 넓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든 여러 가지 기름 물질이든 여러 가지 물질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척 효과가 뛰어난 겁니다. 근데 이런 기공이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단점은 뭐냐면요. 이 멜라민 그릇과 다르게 기계적 물성이 좀 낮아요. 기계적 물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계적 물성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오래 쓰시다 보면 가끔 보면 이게 여러분들 그 스펀지가 겉 표면이 약간 물러져 있는 거 본 적 있을까요? 약간 눌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물러져 있는 상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예. 아니면 이렇게 금이 가 있거나 정말 이렇게 금이 가 있어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너덜너덜해져 있는 경우도 아마 본 적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기계적 물성이 약화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조금만 깊게 설명드리면 이런 걸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데 고분자 이런 사슬들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용하시다 한번 사용하면 뭐가 흡수가 되죠. 물도 흡수가 되고 기름도 흡수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일단 물만 들어와도요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미생물들이 또 이렇게 들어왔던 것들이요 여러분들 다 안 빠져요. 잘 안 빠집니다. 물이 들어와도 여러분 다 바싹 말렸다 하더라도 다 빠진 것 같지만 물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미생물들은 계속 번식하게 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기름 성분 포함해서 화학 물질이 계속 남아 있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이 아까 말한 이런 체인의 구조가 조직이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말리고 사용하고 말리고 사용하고 말리고를 수차례 반복하면 하실수록 기계적 물성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약해지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다시 사용하게 되면 다시 또 그럼 마찰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미세하게 이게 떨어져 나와요. 이런 그 매직 블록 스펀지가 미세하게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서 이게 쓰다 보면 가끔 보면 이게 미세한 흰 가루들이 있죠. 흰 가루들을 본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가끔 이 주방 이게 근처 가스레인지 근처 닦다 보면 미세한 가루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눈에도 안 보일 줄 아주 미세한 것들이 또 떨어져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남아 있다가 바람 불어서 이제 우리 호흡기로 먼지를 타고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요. 좀 큰 것들은 좀 기관지에 좀 거르는 것도 있는데 대다수는 못 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우리 폐로 직행하게 돼서 치명적인 독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연히 들이마시면 안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걸 쓰지 말라가 아닙니다. 예, 저도 씁니다. 쓰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환경 생각한다고 무조건 오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래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순간 되면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처음 사자마자 쓰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 또 미세 가루가 발생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좀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딱딱한 있죠. 또 거친 표면에 어떤 딱딱한 정말 금속 계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긁지 않은 이상
처음부터 떨어져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딱딱한 이런 금속류 표면이라든지 막 거친 표면들을 긁지 않은 이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지르는 정도 있죠.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뭐 주방에 묻어 있는 여러 때들 뭐 지운다든지 이런 환경에서는요. 그렇게 처음부터 떨어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주 거친 표면을 가진 딱딱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외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주 부드러운 걸 여러분들이 문지른다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사용하게 되면 떨어져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데 포르말데이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체가 필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환경을 생각하면 일단은 소비를 줄이시는 게 맞고요. 오래 쓰시는 게 맞죠.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주기적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럼 재활용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분리수거 하셔도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멜라민 수지는요. 이런 플라스틱은 조직이 되게 견고해가지고 그 자체로 그리고 이거는 재활용하기가 좀 힘들고 썩지도 잘 않습니다. 땅에 묻으면 이게 몇백 년 걸려요. 썩는데. 그래서 보통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태우면 또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환경에 안 좋습니다. 환경에 안 좋고 근데 일단 여러분 안전을 생각하면 일단 주기적 교체는 필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재활용 관련해서 또 이런 환경 관련해서는 이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거는 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 요새 영상 길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신다고 하니까 이제 좀 짧게 끝내라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일단 재활용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궁금한 내용도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중에 선정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